애매하거든요, 사기죄가. 네. 될 듯 안 될 듯한데 유능한 수사관한테 걸리면 인정이 되고 조금 초짜 수사관이나 말에 노란한 수사관 걸리면 무혐의고 무턱대고 하면은 백발백중 사기꾼한테 당하고. 법무법인 휘상의 대표 변호사님 정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2023년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31만 건 중에서 사기 공갈죄가 7만여 건, 전체 사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보다 사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 진짜 많이 다루셨죠? 평생 다룬 거 하면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사기 사건은 뭐 특히 옛날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갖고 일본의 뭐 100배 우리나라 사기 사건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꽁쳐둔 돈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돈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아는 사람 가서 돈 꿔달라 그러면 어디선가 돈이 나와요. 그래서 사기 사건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기 케이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흔한 건 사실 사용 사기. 돈 빌려주고 안 갚는 거. 사용 사기가 제일 많아요. 네.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했다고 하고 이제 카드 깡을 해줘서 그 돈으로 가상화폐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투자를 하면 2배 이상 고수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카드 깡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방식이 또 있었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건데 네. 이게 카드 때문에 빚을 지고 또 카드 깡을 해줬으니까 깡하면서 또 띱니다. 법정이 잘 뛰는 게 아니라 없는 돈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한 20% 띄워도 고맙게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강제로 그래서 거기서 또 뛰는 돈 없는 사람까지 빨아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빚이 생기니까. 돈 없는데 빚까지 지고.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게 한편으로는 사기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 아, 이거 당연히 사기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인들은 돈 안 갚으면 다 사기꾼이라고 해요.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사기와 채무불이행은 엄밀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 단순히 돈 안 갚는 거는 채무불이행이에요. 네. 사기가 들어갈 것 같으면 속였다든지 여러 가지 사기에 필요한 요건이 가미가 되면 그때 사기죄가 되지만 소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변호사로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사기죄가 되고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그거는 사기죄 같은 거는 사실 실무 경험이 엄청 중요합니다. 애매하거든요, 사기죄가. 될 듯 안 될 듯한데 유능한 수사관한테 걸리면 인정이 되고 조금 초짜 수사관이나 말에 노란한 수사관 걸리면 무혐의고. 그건 아주 수사관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또 변호사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주관적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기죄 성립 기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형법 347조 1항에 나온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요건은 간단합니다. 기망한다, 기망이 속인다는 얘기예요. 네네. 기망에 속는다, 속은 의사에게 의해서 재물에 교부를 한다. 그 3가지 요건이 되면 사기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과관계만 있으면 사기범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주신 기망,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하고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기죄 사실은 핵심이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피의사실이라 그러죠. 피의자는 언제 어디에서 거짓말해서 누구를 속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수만 원을 받아서 이를 편취했다. 그거를 판결문으로 가면 범죄사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 예외 없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문구가 딱 들어가요. 한 가지만 없어도 사기죄가 돼요. 줄 생각이 없으면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줄 능력이 안 돼도 사기죄. 둘 중에 하나만 돼도. 그런데 이제 사기범죄 자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생기면 갚으려고 그랬다.
이거는 그래서 주관적 요건은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사관들이 객관적 요건. 네가 무슨 돈 있어? 은행에 돈 있어? 재산이 있어? 집이 있어? 이런 객관적인 요건들을 다 수사를 해가지고 꾼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정황 증거라 그러죠. 그걸 갖고 이제 사기를 입증을 하고 첫 번째로는 이제 기망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로는 이 사실관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요새는 보니까 카톡 문자 메시지로 네네. 주고받은 대화. 네. 내가 돈이 어디서 생길 텐데 생기면 줄게. 또 안 갚아요. 네. 그럼 또 한 일주일, 2주일에 또 연락할 거 아닙니까? 돈 왜 안 줘? 네. 계속 독촉을 한 2, 3개월 받으면서도 똑같은 소리만 한다든지 와. 이러면 안 갚을 의사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정황 증거로 쓰죠. 그거 아니면 이제 차용증 옛날에 써놓은 거 언제까지 갚는다. 네. 언제까지 갚는다는데 왜 안 갚느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로 활용을 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랑 같이 증거를 모아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입증할 거다라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 다음 사기죄로 넣는 게 훨씬 유리한가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아. 그러지 않으면 사기꾼 그렇게 쉽게 기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턱대고 하면은 백발백중 사기꾼한테 당하고. 사실 뭐 이게 그냥 무턱대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건이 워낙 또 많으니까 네. 수사관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쏟기가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에 일이 많아갖고 사실은 사건이 오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놓고 지금 1년 반 지났는데도 깜깜한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서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게 이런 걸 경찰관이 다 알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써온 게 고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소장이라도 갖고 가서 네. 해야지 경찰관이 읽어보고 아 어떻게 사기를 당했구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약간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렇네요.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많죠. 내 돈은 저 사람이 가져갔고 네. 빚까지 진 네. 상황도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고. 와. 경찰관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안 하고 본인들한테 가져오면 일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당연히 하죠. 옛날에는 돈 뺏겼다고 가면은 전부 민사소송하라 그랬습니다. 한때는 경찰관들. 이거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이러시. 네. 돈이 있는데도 안 준 사람도 있어요. 네. 고소를 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재산 있는 경우에는 민사를 병행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죠. 압류를 해서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고소가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기죄로 이건 아닌 것 같다. 고소장을 다시 한번 제출하겠다. 이래도 돼요? 처음에 고소장 낼 때 잘 내서 처벌받게 안 하면 그 2번, 3번 내는 거는 수사관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줘요. 한 번 각하됐는데 네. 왜 또 하냐? 아니라는데 왜 또 이렇게 일도 많은데 귀찮게 구냐. 그래서 오히려 환영도 못 받고 좋은 처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생각하지 말고 조금 좀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한번 몇 명을 해서 물어보든지 네. 뭔가 좀 신중하게 고소를 하는 게 필요하지 막연히 그냥 처음에 그냥 엉터리로 고소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기도 많고 또 어렵기도 어려운 사기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좀 베테랑인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기에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나 지금 사기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막막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법무법인 휘상의 정명호 대표님과 함께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댓글로도 그리고 또 더보기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명호 대표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